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1년 7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도쿄올림픽 개막입니다. 7월 23일 오늘 드디어 도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무관중 속에 진행되는 개막식에 각국 정상들도 외면하며 올림픽 띄우기에 앞장섰던 아베 전 총리조차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어제 하루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0명을 넘어섰고 선수촌의 시설 및 방역 등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개막식을 하루 앞둔 어제 개회식과 폐회식의 연출자가 갑자기 과거 문제로 인해 해고되는 등 도쿄올림픽에선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엉망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이 올림픽만 바라보고 노력한 한국 선수들이 출전한 만큼 국민들의 관심마저 시들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는 브루나이 확진자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브루나이는 지난해 5월 6일 이후 443일째 현지 감염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진 작년 1월 브루나이는 후베이성 여행객의 입국을 전격 금지시켰고 작년 3월 9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입국자 중에서 첫 감염자가 나오고 한때 확진자가 100명까지 증가하자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금지시키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외국인의 입국 기준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교가 이슬람교임에도 이슬람 사원을 임시 폐쇄했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코로나 관리를 통해 방역에 성공한 브루나이는 현재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는 예배 등 집회 관련 규제가 풀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정종률 상사 자녀입니다. 안종민 천안함 전후회 사무총장 등 천안함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7월 21일 오후 12시 30분 천안함 사건 희생자인 고 정종률 상사의 부인 정모 씨가 암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고교에 입학한 아들 정모군이 홀로 남겨지게 돼 이 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모군이 19세가 되면 보훈처 등의 연금도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른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의 테마는 주식과 코인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79,600원, 2위는 휴마시스 21,200원, 3위는 카카오게임즈 98,800원, 4위는 진원생명과학 59,900원, 5위는 카카오 147,500원, 6위는 두산중공업 23,200원, 7위는 HMM 41,900원, 8위는 셀트리온 268,500원, 9위는 현대차 227,000원, 10위는 SD바이오센서 55,200원입니다. 다음은 가상화폐를 보시겠습니다. 1위는 엑시인피니티 29,370원, 2위는 도지코인 224원, 3위는 리플 695원, 4위는 플로우 19,770원, 5위는 이더리움 237,700원, 6위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79.3원, 7위는 샌드박스 597원, 8위는 비트코인 3,794만원, 9위는 이더리움 클래식 5880원, 10위는 스텔라 루멘 316원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인도 확진자입니다. 전 세계가 델타 변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델타 변이가 처음 발견된 인도는 오히려 확산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2차 대유행 당시
40만 명까지 갔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어 현재 일주일 평균 4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인구 비율은 23.6%로 68.3%의 영국, 66.4%의 이스라엘, 55.8%의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2차 접종률은 6.3%에 불과한 것을 보면 매우 신기한 현상입니다. 인도 보건부는 지난 6, 7월 실시한 전국 코로나 항체 조사에서 6세 이상 인구 67.6%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집단 면역 기준인 70%에 거의 근접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90%가 이미 코로나에 한 차례 감염됐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항체를 보유하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한 번 감염이 된 후 생성된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면역 기간이 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8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 오래전에 감염되어 면역 기간이 끝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 4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 다시 대유행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백신이 아닌 집단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의 달성이라는 굉장히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여졌던 상황이 인도에서 펼쳐진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의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현재 방역을 매우 느슨하게 유지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코로나를 이런 식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1년 뒤에 이러한 방식이 효과를 보고 다른 나라들도 시행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후폭풍이 너무 심해서 그냥 지금처럼 백신과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방역 기조가 유지되고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7월 23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